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무속하고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데 사이코패스의 특징과 사이코패스 알아보는 법이에요. 왜 이런 주제를 만들었냐 하면 최근 들어 그 강력 사건의 그 빈발과 폭증으로 인해 갖고 우리 모두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버린 게 사이코패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논문을 갖다 정리해놓은 이런 걸 많이 참조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평소에 평범하고 마음씨 좋은 이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이코패스인 잠재적 범죄자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일으키는 각종 흉악범죄가 매스컴을 연일 도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경악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묻지마 행인 살인 사건, 정유정 토막 살인 사건, 신림동 산책로 너클 이용해서 했던 그 성폭행 살인 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인 및 사체 훼손 및 유기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이코패스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것은 방탄복, 방검복, 안전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선량한 이웃으로 가장하여 잠복해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든 사이코패스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멀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큰 불행을 방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야기의 주제가 좀 무겁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100명 중에 1명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사이코패스를 만날 확률은 그리 낮지 않은 거예요. 물론 범죄자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범죄 행위까지는 발전되거나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사이코패스적 면모를 보이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범죄자까지는 안 가고. 우리의 삶에 사이코패스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난감해지고 심한 경우 삶이 망가지거나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데이트 중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데이트 중에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여성을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당하자 분노해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그녀의 부모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거나 정유정 사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재미삼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등 이런 게 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거나 망가지기 전에 사이코패스를 일찌감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가 만든 사이코패스에 관한 20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자신이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코패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 몇몇 특성은 한 사람의 재능을 빛나게 하는 특성일 수도 있고요. 좋은 쪽으로 재능이 빛난다 이거예요. 직업적인 성공에 도움을 주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범죄 심리학자라고 해도요,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서 그 평가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트는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결정짓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성장해버린 사이코패스를 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버트 헤어 박사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부터 거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의 행동적, 성격적 특징. 첫 번째, 매력적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외면적으로는 행동거지가 굉장히 세련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들을 적절한 어떤 위치까지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요, 인간관계 초기에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첫인상을 주고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요. 무언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보여갖고 어떤 매력적인 인상을 연출하는데 이는 타인이 봤을 때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은 그 배우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흔히 부르는 친절하고 좋아할 만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줘갖고요, 이후에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사이코패스는 서서히 타인이 그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본색을 드러낸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나르시즘에 젖어 있는 나르시스트이다 이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게. 사이코패스는 자기 자신을 거창한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똑똑하고 강한 존재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사페라고 부를게요. 사페는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동적인 행동과 무책임함이에요. 충동적인 행동과 무책임함은 사이코패스의 증거이며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 자체입니다. 어떤 행동을요, 어떤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동적으로 바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세상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즉, 사페는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누군가 자신의 실수를 지적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그걸 변명하고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한 결정에 따른 책임이나 책임에 대한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기 싫거나 회의를 중단하고 싶거나 하면 회의를 하다가도 술을 마시러 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병적인 허언 증상이 있는 거짓말쟁이 피노키오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아주 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거짓말을 여러 종류로 하면서 즐겨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에서 타인을 속이기 위한 큰 거짓말까지 수준별로 다양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이코패스의 삶 자체가 거짓말이고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항상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요. 절대 크게 당황하거나 놀라질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난처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의 거짓말은요, 어느 정도의 진실도 섞어서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가족이나 동료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멸치똥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작 내지는 조종의 신호를 보인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을 즐겨 이용하고요.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해갖고 타인을 조종합니다. 꼭두각시 이렇게 조종하듯이요. 그리고 이들은 매우 교묘하게 평소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을 조종을 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강압적 자세, 가식을 활용해서 희생자들을 조종을 합니다. 여섯 번째, 동정심의 부족 내지는 결여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연민의 감정 내지는 동정심 따위가 없는 냉혈인간입니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페는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느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우 슬퍼하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동정과 공감의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 감정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괴롭히기죠.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상은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연장자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온갖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강한 통제 욕구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세세한 점까지 관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일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것까지 참견하고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홉 번째,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얕은 감정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감정은 대부분 피상적이어서 감정의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느낌, 감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으며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전혀 안중이 없고 희생자들을 경멸하는 태도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의 뇌는요, 감정과 연결된 부분은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불이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느끼는 거를 사페에게 공포, 후회, 부끄러움, 다시 말해 수치감 같은 건 친근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로지 연기를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조작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무섭거나 미안해하거나 놀란 연기는 아무렇지 않게 잘 소화해냅니다. 마치 배우처럼요.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감각은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입니다. 10번째, 권력욕이 강합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을 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강한 권력욕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하나 있죠. 철면필. 11번째,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바람둥이 기질.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즐기며 파트너를 자주 바꿔 수도 없는 스캔들을 뿌리고 다니고요. 그런 카사노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성적인 또 관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12번째, 분노 조절 장애와 통제되지 않는 공격성. 요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페들의 이제 특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행동과 감정 조절 장애를 겪어서요. 분노와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서현역 묻지마 살인, 신림동 묻지마 살인, 정유정 사건, 묻지마 폭행 사건, 무자비한 성폭행 후 살인 등 이런 그 강력범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13번째, 계획과 목표 없이 사는 하루살이 인생. 목표도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무의도식하면서 살아요.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4번째, 어린 시절의 이상행동. 13세 이전부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은요.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고 지나치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고 위험한 수준의 불장난이나 방화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15번째, 충동적이며 변덕이 심해가지고 예측 불가한 성격. 그러니까 매우 충동적이며 변덕이 팥죽 끓듯이 극심해갖고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단기적 욕망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갖고요. 그것을 충족하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16번째, 약속, 사회적 규칙 등 합의를 거부하거나 깹니다. 사페들의 특징은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계약 같은 거 위반하거나 청구서 이런 거 무시합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의 어려움과 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17번째, 관계의 지속기간이 짧다. 인간관계를 오래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평가를 해보면 알아요. 사페들 중에는 짧은 결혼 생활로 끝난 여러 건의 결혼 기록이 있는 경우가 유달리 많습니다. 사페들은 모든 일, 직업, 인간관계에 모두 빨리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곳을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진드간이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인간관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와의 관계의 가치가 낮아지고 결국 더 흥미로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파트너를 떠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쉽게 결혼 또는 연인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은 결혼 생활이 깨졌던 그 귀책 사유가 이전의 배우자에게 있으며 자신이 결혼 생활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오래된 친구, 오래된 애인, 오래된 인간관계 따위는 사페들의 사전에는 없어요. 즉 장기적인 친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번째, 청소년 범죄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어린 시절에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을 들락달락 했던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 사이코패스적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습니다. 19번째,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예요. 뭐 경제범죄, 뭐 폭행, 뭐 강력사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여러 가지의 범죄를 다양하게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강력범죄,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저지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살인을 해요. 그리고 한 번은 강간을 하고 한 번은 살인을 절도를 하고 또 한 번은 강간을 하고 한 번은 폭행을 하고 또 한 번은 강간을 하고 이게 종류가 틀리잖아요. 어떤 일정한 범죄를 꾸준히 저지르는 게 아니고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 중에 이런 범죄의 그 어떤 유형이 복잡하게 여러 잡다하게 있는 그런 유형이 은근히 많습니다. 20번째 마지막인데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재범을 하여 수용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다시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